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You can have 정우성보다 잘 생겼다. 눈이 참 예쁘다. 언론계의 뇌생남. 촉촉한 피부 미남. 웃을 때 착해 보인다. It always seems to be so 지어낸 hard 말이 to 아닙니다. get.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100% 리얼 댓글입니다. 청취자마저 진실만 말하는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Honesty 네, 침이 꿀꺽 삼켜집니다. 너무 큰 칭찬을 들었더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어니스트죠.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짝꿍 네.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네, 북덩이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랜만에 네네. 신작 책을 들고 나오신 분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이 두 분 밝히지 말아요. 이름이 이거는 소장님한테 너무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오윤혜 씨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있는 건가? 오윤혜 씨하고 네. 선대인 소장님하고 집안 사람이에요. 집안 사람인데 서로 얼굴을 잘 몰라 못 봐. 알아봐. 못 알아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예. 일단 보세요. 이 보세요. 윤혜님이 예. 지금 임신을 하셔서 네네네. 평소보다 약간 좀 그런 네. 상태고 예. 제가 맥락상으로 노래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방금 가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가수 왜 처음 게 아니에요. 가수야 아직도 스틸. 아직도? 네. 아. 네. 아니 근데 왜 여기 방송에 나와 있냐고. 예. 너무 놀라신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오윤혜라고 돼 있길래 네. 무슨 내가 아는 오윤혜라고 생각을 못 한 상상을 거야. 못 합니다. 예. 저희 시댁 어른들은 제가 굉장히 참하고 지적인 며느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다 까발려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이게 사돈 댁인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의 사촌 누나의 이제 남편분이 남편. 되시는 거죠. 아, 네. 저희 그렇게 남편이랑 되시구나. 사촌 제가 누나가 결혼할 때 뭐 세탁기인가 뭔가도 사줬어요. 네. 네. 네, 보조도 넉넉하게 저희 집에서 집안에서 가장 브레인 이제 제일 잘 되신 분. 네, 제일 되신 제일 유명하신 분. 네, 아 네, 이거 네, 좀 네. 이상한데 이거 집안의 뭔가 자랑거리. 이거 사람들이 예. 들으면서 되게 예. 오늘 앞에 최 기자님이 소개하는 멘트도 저도 내가 오랫동안 최 기자님 보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마음이 네. 너무 천사 같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댓글이 참 좋아요. 조명이 세 개라서 네. 지금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정우성은 지금 0.1도 없는데 정우성은 뭐 어딘가에 있겠죠. 아닐지라도 네. 예,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근데 예, 호감형이에요. 그죠? 네네 그 여기까지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 예, 그 좋으신 정도면 분이죠. 네. 네, 그리고 피부가 촉촉하네요. 땀이 나서. 근데 오늘 그 어떤 주제로 오신 거예요? 선대인 소장께서 오랜만에 네. 근한 3년 만이죠. 네. 책을 썼어요. 네. 책을 썼는데 네. 주식책이야. 주식이요? 예, 나 그래서 좀 놀래기도 했고 주식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경제도 총괄하고 네. 경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음. 왜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 부의 재편입니까? 제목은 부의 재편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뭐 미중 갈등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 또 뭐 중국의 거센 추격 뭐 등등 이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흐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충격이 이제 거세게 왔는데 이 충격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겠지만 기존의 흐름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 더 가속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흐름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뭐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네.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는 큰 흐름을 읽어야 하고 그 큰 흐름을 읽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인식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네. 또 뭐 재무 관리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책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네. 주식책은 아니다. 뒤에 이제 네. 전체 5장 중에 네. 나머지 마지막 2장은 주식 투자에 할애하긴 했죠. 아. 근데 이걸 쓴 이유는 지금 당장 뭐 주식 투자하기 너무 좋은 때다. 뭐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시장을 전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제가 주식 투자라는 걸 이제 터득하고 좀 뭐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내는 어떤 노하우를 터득하고 나서 보니 네. 예. 지금 이제 동학개미랍시고 이제 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반갑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걸 좀 건전하게 하면 우리의 뭐 산업을 키울 수도 있고 기업을 키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자기의 어떤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적극 권하는 편인데 네. 다만 지금 잘 모르고 들으신 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뭐 남이 처음에는 하니까. 맞아. 네, 남들이 하고 또 돈 벌었다고 하니까. 심지어 돈을 빌려서 네. 막 대여금 뭐 이런 걸로 네. 엄청 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 배우면 처음에 잘못 배우면 이게 오히려 쉽게 말해서 버릇이 잘못되면 네. 오히려 손실을 보기도 쉽고요. 네. 또는 지금 당장 벌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그 배운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개미 모처럼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네. 네. 제가 그래도 좀 나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예. 네. 뭐 터득한 방법론을 좀 제대로 이렇게 노하우 같은 알려드리고 거요? 싶어서. 진짜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소개한 지금 거죠, 뭐.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 댓글이 상상이 돼. 뭐라고? 부동산에 관해서 뭔가 좀 이야기가 있나요? 뭐 이런 댓글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500원 건다. 부동산에 대해서 뭔 예. 말이냐고? 나는 예. 500만 원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한 확률을 가지고. 예. 선대인 하면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하락론자. 네, 그래서 그리고 욕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알잖아. 모르는 척 하는 것일 뿐. 네. 집안 사돈댁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 이분이 말이야. 이거 집안 사람인 걸 가장해서 남의 아픈 데를 더 후벼 파는 아니 거지. 어차피 유튜브 댓글에 나올 거니까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이 저는 책- 환영합니다. 예, 이 책에 그런 어떤 내용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주 책은 일부. 아주 일부. 아주 일부가 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최근 서울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역시 한국의 재테크는 부동산이야. 예. 또 네. 부동산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큰 흐름에서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계속 이 시대별로 계속 이렇게 이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고요. 그렇죠. 즉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 늘 높았어요. 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대체로 좀 일정한 구간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2010년 초부터 해서 최근 10년 동안에 뭐 부동산 가격이든 또는 뭐 주식 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이 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고점에 이를 때 그 수익률은 주식이 부동산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또 반론이 가능하겠죠. 아니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투자하면 뭐 몇 배가 올랐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요. 뭐 그렇게 따지면 상위 주가 수익률 상위 5%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는 뭐 10배씩 오른 종목들도 많죠. 상위 5%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강남의 아파트를 국토 면적으로 따져보면 그럼 뭐 1%도 안 돼. 네. 예. 나만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 네. 중에서 내가 땅을 샀어. 네. 땅을 막 사람들이 사라 그래서.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 이상 음. 오른 그 국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 네. 네. 엄청날 것 같죠? 네. 다 벌었을 것 같죠? 네. 한 15%에서 20%만 인플레이션을 이깁니다. 그 그 정도로 도시화가 집중되기 때문에 네.
땅을 사서 무조건 돈을 벌었다. 이것도 환상이에요. 그리고 예. 최근 흐름을 보면요, 이제 갈수록 이제 좀 도시 그 중에서도 수도권으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양극화 흐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주식시장도 지금 사실은 오를 놈만 오른다라는 뭐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어찌 보면 좀 나타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이른바 돈이 된다는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사이클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주택 시장이 2006년 말 2007년 초까지 고점을 기록하고 사실 2013년 상반기까지 큰 흐름에서 떨어졌다가 네. 이제 뭐 한 5, 6년 다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올랐지만 이게 더 오를 여지가 얼마나 크게 남아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건 사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제가 이 자산은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 네.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비싼 가격 그 자체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여기가 완전 꼭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서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건 맞고 이게 제가 주택 시장은 투자자 또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하지만 굳이 투자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사실은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닐 거다. 이런 예.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위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은 절대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집이니까. 예. 그건 너무나 아는 상식이지만 이미 예. 너무 투기로 오랫동안 해와서 그게 많은 이제 사람이 피해를 현실이지. 네, 현실은 현실은 또 그래서 네. 자꾸 이제 그래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현실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네.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당위적인 가치적인 측면도 우리가 꼭 지니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 땅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매점매석 해가지고 나만 다 먹겠다 이거는 아니죠. 예. 하여튼 저는 좀 어쨌거나 이게 최근에 서울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좀 올라서 뭐 저도 안타깝고요. 또 어쨌거나 이 뭐 집을 장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제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가면 네. 이 넓은 땅에 그리고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집은 어디 있어? 네. 이런 박탈감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그 박탈감이 그 박탈감은 저도 공감하고요. 네. 뭐 굳이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뭐 주식 자산 비중이 뭐 높기는 하지만 사실 뭐 저도 어쨌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거든요. 네.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없어요? 전세 사셔요? 저는 용인집도 없어요. 그- 네. 그러실 거예요? 네, 다 전세입니다. 전세였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뭐 상대적 예. 박탈감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음. 뭐 지금의 그런 부동산 시장에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금리나 유동성의 힘이 강한 것 같고요. 공급 부족이나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 책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네. 근데 부동산 아니, 얘기는 근데- 그만해요. 안 그래도 아니 본인이 계속 했잖아. 그것 때문에 계속 욕 드시는데 아니, 계속 내가 한번 시켰어. 부동산 얘기를 그만. 오늘 내가 한 번 시켜서 집안 사람이라고 편드네. 아니, 나를 한 번 시켰어. 오늘 주제는 예.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예. 궁금해요.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버셨는지 예. 투자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예. 보면 일반인들이 달라진 환경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론. 일반인들이 나 같은 일반인들이 달라진 환경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셨대요. 방법론 이야기하기 전에 네. 달라지는 환경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달라진 환경. 아까 어떻게 주식 달라졌지? 투자를 권하는 책 챕터에 이런 게 있더라고. 뭐요? 다른 모든 것 집어치우고 네. 주식 투자를 권하는 이유. 상당히 좀 대담한 책 소제목이에요. 이게 네. 다른 건 모두 걷어치우고 네. 아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 투자는 일찍 제대로 배우면 예. 평생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또 일찍 제대로가 네. 뭐예요? 그건 차차 이제 네네네. 설명하고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권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주식 투자 현실적으로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 봤다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좀 황당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기본 원칙만 잘 지키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만 알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는 돈을 잃기보다는 버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읽기가 더 어렵다. 네, 말도 읽기가 안 돼. 더 우리 어렵죠. 아빠는 평생 잃었는데 안 알렸는데. 사돈댁 어른 좀 아니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지 그랬어요. 제가- 노하우를.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 저도 사실은 어쨌거나 주식 초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네. 아까 근데-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얻으셨어요? 먹기도 했고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네. 그냥 제 계좌를 뭐 까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 아이들한테 지난해 이제 좀 뭐 정여세 뭐 면세 범위 안에서 예. 제가 일부 정여를 해주고 예. 그 한 8종목 정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종목을 싸게 그냥 이제 넣어놨어요 그냥. 그리고 사고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작년 뭐, 언제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해준 금액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평균 내면 한 대략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어제 정도 확인해 보니까 57% 정도 수익률이. 8개 종목을 그냥 사놓고 9개월 동안 놔뒀다니요? 네. 그때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 더 폭락해 했는데. 주가 폭락했을 때는 다시- 뭐 마이너스 20 몇 프로, 30%까지. 그런데 이제 다시 반등해서 57%? 국내 네. 주식으로요? 네, 네. 훌륭하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네. 제가 책에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지켜서 그래요. 뭐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그냥 버티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좋은 종목이 뭔지 모르고 이게 싼 가격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거를 하나하나씩 오늘. 답답하네. 그거를 하나씩. 좋은 종목이 뭐야? 맞아요. 일단. 기본 원칙을 좋은 지키면 종목이 뭐야? 된다고. 자, 아까 이제 네. 그리고 주식시장 환경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경제 환경이 바뀐 거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08년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한 2011년 이 정도부터는 되게 저성장 흐름이 거의 확연해졌어요. 저성장. 네. 물론 이제 경제 충격이 오면서 이제 그게 더 가속화됐지만 저성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중국 업체들한테 추격당해. 또 인구 성장 속도가 둔화되니까 예를 들면 사람 숫자가 늘어나야 소비 여력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둔화돼. 뭐 이런 이제 뭐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주력 산업 그 중에서도 뭐 국내 대기업들 중심에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정체되거나 쇠퇴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삼성전자나 SK, 예, 뭐 이런 정도, SK 하이닉스 정도 네. 말고는 사실은 뚜렷하게 그런 게 안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90년대다. 우리는 그냥 이른바 존니 대표가 뭐 코리아 펀드라는 걸 운영하실 때 그때는 한국의 대표 종목들 사놓으면 그게 그냥 성장하는 종목이었고 업종 대표 종목들이 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도 전반적으로 성장하면서 산업도 성장하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거기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도 올라갔죠. 네. 근데 이제는 안 그렇다고요. 한국이 그냥 우량주, 대형 우량주라고 아니 꼭 대형 우량주라기보다 대형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했다.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안정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죠. 안정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렸던 포스코. 예. 포스코도 있고요. 예. 생각해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 검색해 보시면 예. 주가가 사실 오른 종목들보다 내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예. 미국의 종목들 중에는 지난 뭐 10년 동안 웬만한 종목들이 사실 우상향했죠. 근데 한국의 대형주들은 오히려 우하향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니 그게 그런데 이유가 뭐야? 그게 이제 저성장. 산업이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고 예. 또 한국의 주력 산업들 가운데 중국에 추격당하거나 그렇죠.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어진 산업 기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조선, 해운, 뭐 철강, 기계, 화학 이런 거 다 중국이 거세게 따라붙어 있고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예. 이런 것들도 중국이 LCD 같은 거 뭐 이 국가 차원에서 막 밀어주고 하니까 예. 그 물량 공세를 이제 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올레드 같은 걸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그쪽도 따라 붙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2015년에 삼성전자가 중국에 가서 그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10%. 1%도 안 됩니다, 지금은.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어떤 시장?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네,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 네. 1%도 안 돼? 애플스요? LG전자는 이미 뭐 거기서 하도 안 팔려서
그냥 시장 아예 사업 자체를 철수한 지 오래됐고요. 아, 접었구나. 예.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 우리가 한한령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뭐 이렇게 타격을 받고 나온 걸로 알지만 사실은 현대기아차는 한한령이 있기 전부터 거기서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10% 되던 게 지금은 4%도 안 될걸요 아마.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음. 예전에는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이 막 계속 점포를 늘렸어요. 1990년대, 예. 2000년대 주가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 늘어나고 음. 거기 뭐 계속 성장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인구 구조가 변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전에 3, 4인 가구가 늘어날 때는 대형마트 이용 많이 하죠. 예. 지금은 많이- 안 하죠. 온라인. 지금은 1, 2인 가구잖아요. 네. 그럼 이게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더구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이커머스가 그렇죠. 훨씬 더 가속화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대형 매장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아니 그냥 아주 간단해요. 뭐죠? 이마트에 투자하시겠냐? 아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쿠팡이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예. 쿠팡이 상장돼 있다고 치면 이런 회사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보고 쿠팡에 투자하겠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 딱 두 개만 고르라 그러면 그래도 쿠팡 쪽에 쿠팡. 투자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성장 시대에도 성장하는 산업 섹터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산업에 그냥 투자하면 메가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면 여전히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은 너무나 많고 네. 그런 종목들 중에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성장 흔히 말하는 예. 가치주 말고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무조건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는 산업 안에서 정말 이게 실적이 나고 있는 주가는 어쨌거나 실적의 함수잖아요.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예. 건 뭐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거나 이 세 개가 다 나란히 성장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죠. 예.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가파를수록 주가의 이제 이 반영이 상승률은 되니까. 높은 거고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예. 주가 상승률이 제일 가파르게 나타나는 건 실적 성장률, 그중에서도 이익 성장률이 제일 가파르게 나타나는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주가가 그런 거에 반응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런 종목들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근데 투자하는데 네. 이왕이면 쌀 때. 이왕이면 쌀 때. 쌀 때. 네. 예. 싼 기준은 뭐예요? 싸다라는 건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 수 있죠. 네. 근데 잠깐만요. 그 저 싼 거, 네. 싼 시점, 네. 네.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이익이 성장하는 어떤 업종, 네. 업종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분야들? 그러니까 예, 그게 분야들. 아니고요. 예. 이게 코로나 사태하고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네. 우리가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어떤 뭐 섹터 또는 테마라고 할까요? 네. 사실 뭐 테마가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예. 어쨌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게 2차 전지잖아요. 예. 2차 뭐요? 2차 전지 배터리. 아, 네. 배터리. 이 배터리라는 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배터리는 일회성 테마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요. 이게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전기차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3% 정도인데 네. 예. 이게 2040년 가면 뭐 여러 가지 예측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지금 60%까지 팔릴 거다라고 전기차가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 20년 동안에 그러면 판매 비중이 3%에서 60%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생산 원가의 37%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배터리가 이제 이른바 2차 전지라는 거잖아요. 생산 원가의 30%나 37%. 야, 전기차 자, 만드는데. 제중요하네. 예. 그러면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배터리 회사라 그러면 한국에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렇죠. 이 3사가 있는데 예. 이 3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수주 물량이 얼마냐? 지금 300조 원입니다. 수주 물량이란 해외에서 전부 다. 배터리 수주 물량. 배터리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폭스바겐이다, 미국의 뭐 GM이다, 포드다. 앞으로 뭐 납품할 아. 수주 이거 실적이. 배터리 좀 납품해줘. 이러는
게 300조 원이요? 300조 원인데 네. 300조 원은 지난해 우리 GDP의 한 6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그럼 많은 거죠. 이미 확보한 것만 그 그러니까 정도니까. 많은 네, 거잖아요. 이게 매출로 네. 인식이 안 되고 예. 앞으로 이미- 매출로 인식이 될 건데 예. 확보하고 있는 수주 잔고만 300조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또 수주를 할 수 있고. 예, 이거는 예. 우리가 단일 품목 중에서 당분일에 가장 많이 수주한 품목이고요. SK 이노베이션 예. 또 뭐라고? LG LG화학. 화학이 가장 큰 회사예요. 어. 예, 전 자, 세계적으로.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3%에서 60%로 20년 동안에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근데 거대한 전환이고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굉장히 큰 흐름인데 이게 왜 큰 흐름이냐? 이른바 지구온난화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리 기후 협약을 2015년에 이제 각국이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한 게 뭐냐면 지구 기온이 지금부터 1.5도씩 정도 더 오르면 네.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이미 많은 부분 올라와서 이제 0.5도씩밖에 안 남았고 네. 뭐 예.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7.5년밖에 안 남았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예.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급변할 것 굉장히 같아요. 이제 큰 부분이 수송인 거고, 아. 그러니까 교통인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미래차,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그런 미래차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의회에 녹색당 계열이 되게 많아요. 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독일 정부 이 유럽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독일 시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가 있는 자동차 업체가 폭스바겐인데 네. 이 폭스바겐도 지금 독일에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럽은 굉장히 이제 당근과 채찍을 강하게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출가스 많이 배출하면 킬로그램당 막 95유로씩 매기겠다. 그러면 폭스바겐은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몇조 원씩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이제 급속히 바꾸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보조금을 엄청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그냥 내연기관차 타는 것보다 내연기관차를 사는 것보다 전기차를 사는 게 더 싸요.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에서. 유럽에서.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은 막 마이너스 30% 40%씩 이제 떨어졌는데 네. 전기차는 특히 유럽에서 경우에는 이게 막 뭐 독일 70%, 뭐 프랑스 100몇십 %, 뭐 이탈리아 200% 막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유럽에서. 예. 그리고 유럽은 이렇게 이제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면 이게 혜택을 보는 게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에요. LG화학,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왜?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그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지금 공장도 세팅해 놓은 게 LG화학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밖에 없어요. 유럽에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만들고 있죠. 예를 들면 폭스바겐하고 노스볼트의 합작 회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예요. 네, 우리나라가요? 그게 우리나라 3사가. 네. 우와. 예. 그래서 그걸 네. 공장을 지어서 생산할 때까지 뭐 한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중국도 CATL 같은 데 가서 짓겠지만 그것도 2, 3년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은 거의 우리가 유럽 시장은 우리의 동무대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LG화학, 뭐 삼성 SDI만 생각하시는데 네. LG화학, 삼성 SDI는 지금 주가 올랐다고 그래봐야 60, 70% 오른 거거든요. 근데 같은 시점에 주가 폭락 시점에서 뭐 CIS 같은 또는 PNT 같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은 뭐 3배 가까이 올라 있어요 이미.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예. 뭐 소재 이게 무슨 업체들, 첨보 같은 이거는 뭐 네. 소재? 기업 이름을 이름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 음극재 뭐 이 분리막 여러 이런 가지. 것들이 예. 있는데 거기에 네. 들어간 소재들도 필요하고요. 아. 또 소재가 있어야 어쨌거나 그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한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2차 전지 부분에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네. 큰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1, 2년 성장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긴 호흡으로 보고 2차 전지에 관련한 주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네. 실체가 있는 테마다 이거. 예, 포트폴리오에 잘 담고 있으면
이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거는 네. 좀 그 진짜 확실히 좀 배우신 분들이 잘 분석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전기 자동차 하면은 테슬라 밖에 떠오르지도 않고 그렇죠. 뭔가 뭐, 예. 뭐 현대자동차에서 뭐 나오잖아요. 니로 이런 거. 니로 예. 그런 것이 떠오르지 뭐 배터리에 어떤 그렇다고 니로 주가를 찾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찾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예. 배터리가 37%를 차지하는 내가 어떻게 알며? 예.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진짜 잘 생각도 그렇죠. 못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정말 나름 공부를 근데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네,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뭐냐면 뭐 부의 재편을 하루 정도 읽으시면 이미 기본은 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종합 정리하는 책으로 쓴 거거든요. 네. 이런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바뀐 세상에서 당신의 인식과 뭐 재무 관리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니까. 근데 뭐 이 책을 뭐 기본 참고로 하시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자본을 위해서 연간 한 250일 정도 일하잖아요. 예.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하면 잘 모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좋대. 맞아요. 네. 아, 이거 어느 증권사에 추천했대. 증권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예. 자기네들 펀드에 담아놓은 종목들을 주로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뭐 수수료를 위해서. 네. 뭐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250일을 일해서 연봉 네. 5천만 원을 번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해서 자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됐다고 치자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2억이라는 주식 자금을 이용해서 연간 수익률을 한 25% 정도 낼 수 있으면 연간이요? 예, 그럼 그게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음. 그러면 사실 이게 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스터디를 해서 한 1, 2년 정도 지나시면 사실 가능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5%면 워런 버핏 수준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연속적으로 늘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평균 냈을 때 25%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오랫동안 투자하다 보면 뭐 5억의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걸 20%를 낸다고 하면은 51억이 되는 거고요. 네. 10% 내면은 그게 5천만 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요. 음. 그걸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달 안 되는 기간을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많은 시간을 네. 투자하더라도 한 달 안 되는 기간만 투자하셔도 네. 사실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2, 3년 안에는 도달하실 수 있어요. 어디에 강의를 등록하면 되는 건데요? 아니, 강의를 등록하라는 게 공부를 아니라. 하라는 네. 이야기지. 알아서 예. 찾아서 근데 그게 1년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예.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네. 한 달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한 달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소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 이걸 제가 이제 좀 제대로 배우는 과정들을 설명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된 단계에서는 1년에 예를 들어서 두세 종목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물론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약간 리스크 분산을 하기를 원합니다만 사실은 어찌 보면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잘 알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고 실적이 성장할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싼 가격에 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놓기만 하면 언젠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건 부담이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종목을 고른다. 네. 한 종목당 예를 들어서 5일을 공부하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상위 1%의 이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 투자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쉬운 거. 저같이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찾아보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쿠팡 같은 거 막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마켓 클리도 많이 주문을 네. 했고. 그러면 그럴 때 뭐가 많이 사용이 되던가요? 그 온라인 페이 같은 거. 아니 그렇죠. 온라인 페이도 굉장히 사용 많이 네. 했죠. 그래서 네. 페이 관련한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네. 포장 박스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 실적도 좋아질 수 있죠. 아. 또 예를 들면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집에 갇혀 있기는 싫고 뭐 산책 많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보면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네. 몇 배씩 매출이 그러니까 판매가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자전거 회사들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네. 자전거 회사도. 근데 판매가 다만 많이 됐대요. 제가 말씀드린 예. 건 이러니까 그냥 바로 사야지가 아니라 예. 제 말은 이렇게 이제 일상 속에서? 힌트를 얻잖아요. 네. 힌트를 얻고 나서는 그러면 이와 관련한 업체가 뭐가 있지? 예를 들어 자전거 회사 같으면 삼천리 자전거가 있고 그렇죠. 알톤 스포츠 같은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럼 그런 회사들 검색해 보시고 내부 금융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기본적인 어떤 뭐 실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지만 그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 자기가 정말 관심을 갖고 그 뭐 직장 다니는 시간에 10분의 1 정도만 시간을 써서 한 1, 2년 정도 하시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종목 어떤 발굴해서 스터디하시고 투자하기까지 한 5일 정도만 충분히 분석하시면 훨씬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투자하시는 게 되고요. 그럼 이 혼자 종목들을- 공부하시는 네. 것보다는 아무래도 최경영의 경제쇼를 꾸준히 들으면서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1년 공부하셔야 된다고. 근데 청취자분들은 선배 소장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개월. 그러니까 또 뭉뚱그려서 섭섭. 설명해 주는 거 안 좋아하고 네. 딱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네. 해주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근데 종목을 찝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어떤 네. 힌트를 얻고 그 그것만 회사를 우리도 해. 그리고 내가 샀어. 그럼 그걸 네. 언제쯤 팔아야 되지?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팔아야지 돈이 되니까. 아까 그 싸게 사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그 시점과 파는 시점, 그 시점에 관해서 좀 네. 이야기를. 제가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2차전지 종목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뭐 말을 드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2차전지 종목들을 주로 언제 매수했냐 하면 지난해 하반기하고 올 초에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가 폭락 와서 이제 뭐 주가가 예.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도 많이 했죠. 했는데 예를 들면 PNT라는 2차전지 장비 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업체를 보니까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이게 장비 이제 수주가 많이 돼서 네. 2018년 매출이 예를 들면 2천 몇백억인데 이미 그 해에 지난해 하반기에 수주 잔고가 뭐 4,800억 뭐 이런 식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주 잔고는 어디서 체크해요? 그게 사업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다 아까 나왔어요. 전자공시 네. drt.fss.or.kr 무슨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그게 전자공시예요. 아, 네. 진짜요? 그냥 저기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당장 수주 잔고를 따지기 전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지난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주가가 PMT. 아니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싸게 어떻게 사느냐를 예, 있길래 예, 저건 시점. 아, 예. 네, 시점.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보니까 전자. 주가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오.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게 주가가 이 실적 좋아진 걸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이야기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야기하는 주식 종류별로 좀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실적 전환주라는 것도 있고 성장의 우량주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실적 성장형 뭐 고배당주 뭐 또 가치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실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건 저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예. 실적 성장이 동반돼야 사실은 주가가 오르더라는 겁니다. 실적 성장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걸 네. 꼭 확인해라. 단순히 성장 잠재력만 예. 보는 게 아니고요. 성장 잠재력이 당연히 있으면서 그게 실적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럼 그때는 싼 거죠. 그리고 왜 싸냐? 저는 이제 이런 큰 흐름을 읽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겠구나. 특히 유럽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흐름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는 이제 ESS라고 이제 2차 전지가 쓰이는 다른 어떤 수요처가 있거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야. 네. 자, 이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네. 어려운데 네. 2차 전지 섹터 하나만 공부하셔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 하나만 공부하셔서 여기에만 제대로 투자하셔도 제가 볼 때는 10년 후에 이 흐름을 알고 올라타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짜 많이 다를 거예요. 2차 전지 네. 치면 지금 2차 나와요? 전지의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ESS 말씀하신 ESS. 각종 이제 소재까지 말씀하시니까 아. 예. 예, 그래서 ESS 화재 사고가 이제 잇따르면서 사실 주가가 계속 이제 눌려 있었거든요. ESS가 뭔지는 뭐냐면. 한번 자, 설명을 ESS 해주셔야 는 아세요, 기자님은? 예. 에너지 알고 저장 예.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을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한다 그러면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 때 또는 햇빛이 내려쬐을 때만 이 맞아요.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네. 그걸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이제 전송을 하죠. 예,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ESS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거 발표가 되면서 한편 잘 보시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도 되게 대규모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것 또한 2차 전지의 수요처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장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이고 앞으로 수주잔고는 잔뜩 쌓여 있고 향후 2년치 매출이 거의 확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주가는 바닥이고. 그럼 이건 싼 거네. 엄청 싼 거죠. 물론 그러고 뭐 퍼라든지 PBR이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좀 주식을 공부하신 다음에 뭐 배우시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감을 말씀드린 건데 이런 상태에서 이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SS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여러 그거는 가지 에너지 엄청- 저장 시스템을 엄청 약칭하는 영어 표기인 거고요.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타이밍이 좋았던 게 지난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네. 이게 이제 나오면서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특히나.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여름 휴가 가서 해변가에서 매수 버튼을 엄청 열심히 눌렀죠. 아내한테 각종 전자 IT 기업들의 예, 아내한테 구사리 엄청 먹으면서.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수익률이 3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흐뭇해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건 에코마케팅이라고 에코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약간 좀 에코마케팅. 새로운 형태의 그런 그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장하고 나서 되게 기대감을 모았는데 실적이 초기에는 잘 안 나오다 보니까 2만 원대 후반에 시작했던 게 막 7,000원, 8,000원까지 가고 그랬어요. 이 어. 에코마케팅이 예. 뭔데요? 이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요. 네. 네. 자, 이 회사가 그래서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회사가 다시 실적이 되게 빠르게 승장하기 시작하는데 네. 주가는 계속 만 원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333 종목이라고 해서 333?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낸 조우기 때문에 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3년 안에 3배 이상 오를 잠재력이 있는데 음. 떨어져도 뭐 마이너스 30% 이상 안 떨어질 종목. 이건 뭐냐면 향후에 우리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방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성장 잠재력이 되게 커서 예, 이게 실적이 성장하면서 주가도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되게 싼 구간이어서 상대적으로 예. 주가가 크게 떨어져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면 크게 안 떨어질 워런 버핏식으로 말하면 네. 안전 마진. 아줌마진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예. 예, 자 음. 그래서 실적은 되게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예. 이유에서든지 시장이 주목을 못 받아서.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소개했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4배 가까이 올라갔죠. 주가가. 우와. 기대보다 더 올랐네요. 예? 기대보다 더 올랐어. 더 올랐죠. 예. 그러니까 3배 이상이니까 뭐 어찌 보면 그 3배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거죠. L 리스트 3배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런 난 거고요.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에코마케팅.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냐 이런 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매도는 어떤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의 꼭지점이라는 걸 누가 쉽게 알겠어요. 몰라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투자의 로드맵. 잠깐만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 이미 지금 투자하면 좋다. 이거 종목 꼭 추천이 아닙니다. 네네. 예. 네. 지금 꼭 투자하면 뭐 다 잘 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절대 네. 헛갈리지 마십시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사례 삼아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랑 삼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랑은 아니고 이제 예. 자랑인가? 아니 하여튼 그렇고요. 언제 팔아야 돼? 꼭지점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꼭지점인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꼭지점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게 음.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의 로드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매도할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매도해야 되는 또는 자기가 주식이라는 걸 이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면서 비중을 조절할 그런 시점을 안다는 거죠. 투자의 로드맵을 네. 잘 세워라. 예를 들면 예. 로드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PNT 이야기를 했으니까 PNT라는 종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NT구나. PNT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해 이제 매수를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차 전지 종목은 향후에 계속 성장할 섹터다. 그리고 이건 장비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생각하면 사이클이 분명히 있는데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이내에는 이게 장비라고 하더라도 무슨 사이클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계속 그냥 뭐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건 이미 살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한 최소 3년 내지 5년 정도를 보유한다. 그리고 최소 3배 이상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뭐 최소 3배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잘 가면 5배, 심지어는 10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목표치를 세웠으면 냅두는구나. 사놓고. 냅두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모니터는 계속 해야 돼요. 보긴 봐야 돼요. 네, 모니터를 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이 예를 들면 원래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성장하고 있나 네.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이 심해지면 네. 수익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력이 충분한지. 네. 예. 그래서 경쟁 구조도 이제 뭐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매도 언제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주식은 사놓고 그 다음엔 주가 흐름만 보는 거예요. 네. 주가 흐름을 보고 주가 흐름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사놓고 나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어떤 산업의 업황 또 뭐라고요? 전반 업황? 업황. 업황, 네. 시장 상황, 아, 네. 예. 그다음 네. 발음이 그다음에- 좀안 좋으시죠? 경상도 분이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뭐 집안 사람이라고 너무 감싸주는 것도 흔들어 주는 없고 것도 없고 네. 힘들다. 예. 죄송합니다. 서럽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업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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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살펴야 하고요. 아, 네. 또 이 회사에 그래서 실적이 제대로 나고 있는지 또는 경쟁사가 치고 들어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그렇다고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게 적정한 주기로 이렇게 가시면 나름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이런 구간도 있어요. 실적이 되게 좋아졌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 샀는데 지금 상황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 네.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업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제가 예. 그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회사 이름은 안 밝힐 텐데 제가 한때는 갖고 있었던 뭐 기업인데 네. 이 회사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 자동화 설비를 주로 이제 제공하는 업체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아서 수주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실제로 상반기 1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해 봤고 또 증권사에서 관련한 리포트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하십시오. 주식 담당자. 가게- 기업에 그 회사. 그 기업의 주식 담당자가 있어요. 예. 네. IR 담당자라고 합니다. 네. 네. 진짜. 그 IR 네. 담당자 또는 주식 담당자 줄여서 주담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하고 통화하시면 사실 회사의 많은 부분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입니다. 의무. 예. 예, 이게 투자자 관계를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는 건 그 회사의 그 투자하는 목만큼은 어쨌거나 주주거든요. 네. 단 한 주를 갖고 있어도 주주예요. 네. 그러면 주주로서 당당하게 물어보실 수 있고요. 네. 회사에 뭐 직접적인 실적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는 하면 답변을 안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 실적에 연결되는 어떤 수주 잔고라든지 음. 또 뭐 계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잘 그 계약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수주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걸 확인했는데 주가는 이미 떨어졌어. 그러면 손절합니까? 손절이 아니고요. 저는 예. 손절한 사례는 별로 없고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회사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근데 예. 주가는 꽤 올라 있었어요. 꽤 올라 네. 있었어. 그래서 그냥 예. 그때 수익을 실현해서 그냥 정리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한 종목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일반인들은 한 5개에서 7개 종목 정도를 투자하시면 좋은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한편으로는 자기가 꾸준하게 이제 모니터 할 수 있고 네. 그 쉽게 말해서 관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 종목은 돼야 리스크를 일정하게 분산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 정도를 이야기 드리는데 포트폴리오 전체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계절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계좌에 사계절이 담겨야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추수할 시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 내가 물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목표를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한 3배 정도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테마에 얽히는 바람에 뭐 한 6개월 만에 예를 들어 3배 가까이 뛰었다. 네.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빨리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절반 정도 저는 반반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이제 목표 수익률이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한 절반은 팔고 네. 절반은 그냥 뭐 놔두고 있어 보면 이미 절반으로 이미 다 수익은 났기 때문에 절반 마음 편하게 갖고 가는 거고요. 네. 그 절반 가지고 다시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럼 그게 봄인 거고 예. 성장하고 있으면 여름이고 추수하면 가을인 거고 근데 농한기도 있어야 됩니다. 농한기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기간도 있어야 된다. 예. 왜 현금이 있어야 되냐 하면 현금이 있으면 사실은 뭐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같은 그런 주가 폭락 사태가 자주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럴 오면은 사실 그 현금이 있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렇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주식은 주가가 떨어져서 되게 당장은 평가 손실을 본 상태지만 좋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갖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 바닥권에 샀으면 이거는 올랐을 때는 훨씬 사실은 더 많은 샀던 수익. 것보다 예. 수익률이 더 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이미 손실 구간을 벗어나서 뭐 제로에 수렴하거나 오히려 수익 나는 구간으로 가는데 주가가 되게 떨어졌을 때 샀다면 이것은 사실 수익이 엄청 많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잦은 네. 매매를 하기는 힘들고 잦은 매매가 뭐예요? 잦은 매매. 잦은 매매. 그리고 책에서도 이제 단타 매매는 하지 마라. 네. 이렇게 권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네. 이게 주식 투자를 이제 트레이드가 되지 말고 인베스터가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자가 되라. 트레이드는 예. 계속 모니터를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래하는 또,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 그다음에 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돈을 좀 제대로 벌려면 확신을 갖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하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를지 내릴지 정확하게 모르고 차트 보고 하는데 이게 좀 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닌 한은 이거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자기가 잘 알고 이거 정말 성장할 종목이고 실적이 잘 나고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상당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생각한 대로 2배, 3배가 오른다. 그걸로 사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잦은 매매를 안 하려면 일단은 기초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좋은 종목을 싸게 골라놓으면 네. 일단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손을 안 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그 주식 계좌가 56% 수익이 나 있다는 게 네. 손을 하나도 안 대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3월에 떨어졌다가 네. 마이너스였다가 네. 지금 다시 올라간 게 그렇게 돼 있다. 예. 예. 그리고 제 경우는 일정하게 이제 그런 뭐 비중 조절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단타 매매하듯이 그렇게 하진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종목을 더 사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의 비중 조절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수익 실현을 하긴 하지만 네. 이게 처음부터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투자 로드맵을 잘 세우고 가면 사실은 잦은 매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학개미 운동 막 일어나고 있고 네. 꽤 수익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처음 시작해서 이게 확 돈을 벌었어요. 네, 주식이 이렇게 쉽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책에 이제 4장 5장에서 네. 그 제가 주식 이야기를 열심히 한 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예. 동학개미 들어와서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삼성전자처럼 망하지 않을 우량주 예. 사거나 또는 아까 뭐 진단키트주 이런 거 사서 막 예. 뭐 그런 굉장히 거는 돈을 번. 요행이 돈을 벌기도 하고 예. 또는 사실 물리기도 하고 뭐 이렇죠. 예. 자, 근데 요행이 돈을 벌었다. 이건 요행이 실력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이게 뭐 2번 연속으로 막 한 2배 수익이 나니까 네. 실력인 줄 알았거든요. 네. 처음에 2배 수익이 났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두 번이나? 친구가 좀 알려줘서 네, 좀 이미 잘하고 있던 친구가 알려줘서 아. 그래서 했는데 요행이 하여튼 그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예. 그 친구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예.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샀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40%까지 손실을 봤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40까지? 눈물을 먹고 이제 손절을 했죠. 네. 예. 그리고 느낀 게 뭐냐, 이게 내가 실력이 아니구나. 음. 그래서 요번에 요행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음. 주식 쉽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별 스터디 없이 이렇게 운 좋게 하신 분들은 네. 이거에 맞들이시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주식 쉽네 하고 더 큰 돈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 다음에 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네. 지금 막 주식시장 뜨거우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옷은 박앤세일 할 때 사잖아요. 네. 예. 근데 주식은 사람들이 언제 사냐 하면 비쌀 때. 폭락했을 때 이렇게 헐값에 나와 있을 때는 안 사고 그렇죠. 네, 올라가- 예. 막 지금 올라서 누구 돈 벌었다 하니까 이제 예.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예. 물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좋은 종목이 싸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종목들이 사실 또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주식 투자하기에 쓱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전 진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몇 달 안에 조정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여파가 또 한국 시장이 뭐 3월 달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그렇죠. 올 수 있고요. 예. 자, 근데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상황이 주식하기에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주식에 관심 가져준 건 나는 좋다, 반갑다. 내가 해보니 너무 좋은 거더라. 예. 이게 매수 버튼 누를 힘만 있으면 80 나이까지 먹어도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예. 큰 고생 안 하고 자기가 예. 노동소득도 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소득도 같이 벌 수 이중으로 벌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죠 뭐.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제대로 배우면 된다. 네. 1, 2년 정도는 조금 빡세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 연구소 모테라 해서 하는 투자 스터디 회원들 보니까 1, 2년만 해도 안목이 굉장히 높아져서 예전에 주식 투자하면 손실 보던 분들이 다 수익률이 정도는 다르지만 다 수익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걸 좀 공부를 이번 해야 기회에 된다. 예.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 그 어떤 종목을 골라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면 좋겠다라는 걸 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계속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야 서로 각자.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프로그램 최경영의 경제쇼는 반드시 청취해야 되죠. 예, 당연히.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펜과 종이를 들고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예, 앞으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네. 선대인 소장님 그리고 오윤혜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